네, 안녕하세요. 정보수의 땅 따먹기 정진관입니다. 오늘은 평택 분양 아파트 부동산 침체일 때 잘 산 걸까요? 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진행할게요. 사연 받아서 만든 영상이 되겠고요. 평택 화양지구 잘 산 걸까요? 라고 물으셨어요. 어떻게 흘러갈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정보수 땅 따먹기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러한 창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및 영상 답변 신청이라고 해서 이거를 통해서 접수된 사연이 될 것 같고요.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얼마 전에 평택의 안중에 있는 화양지구에 이편한 세상 하이센트를 계약했습니다. 원래는 오산 세교 2지구에 청약을 넣으려 했으나 대출이자가 부담되어 안중을 택하게 됐네요. 지금 거주하는 곳은 오산이고 출퇴근도 더 멀어지지만 미래와 아이들을 생각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침체와 금리 인상 등 여러 부분을 생각했을 때 과연 잘한 일인가 싶어서 그리고 너무 답답해서 상담 신청했습니다 라고 올리셨죠. 사실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렇게 글까지 쓰셨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자, 먼저 지도로 한번 현황을 살펴볼게요. 이편한 세상 하이센트 아파트 같은 경우는 25년 9월달 예정이라는 부분 체크해 볼 수 있고요. 위치는 이곳 A라고 쓰여져 있는 곳이 됩니다. 자, 가장 먼저 이 일대의 호재,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면은 단연 1번이 있죠. 서해선 복선전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바로 이곳에 오늘날 안중역이 만들어지고 있죠. 내년경에 개통이다. 일반 철도가 아니라 고속철도 KTX와 같은 오늘날은 이음철도라고도 부르죠. 이게 바로 이곳에 자리할 예정이다. 자, 다음으로 정보수 뒤쪽에 캠프 험프리라는 평택 미군기지가 어마무시한 규모로 들어가 있고, 사실 안중 역사를 만들m에 있어서 이 미군기지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달리 말하면은 엄청난 일자리가 이곳에 자리를 하고 있다. 자, 안중역을 중심으로 좌측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현아지구, 송담지구 오늘날 자리하고 있고요. 상당히 많은 사람이 오늘날 거주하고 있고 아직도 건축물이 지어지고 있는 모습 현장 가면 확인해 볼 수 있죠. 더 나아가서 오늘 주인공이죠. 이렇게 화양지구가 이곳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질문 아니 들 수 없죠. 역은 덩그러니 섬처럼 있고 현아지구, 송담지구, 화양지구 다 떨어뜨려 놓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22년 8월 30일에 얼마 전에 평택시 안중역세권 도시개발사가 기본 구상을 발표를 했고, 이 내용을 그대로 지도에 엎어보면은 이러한 느낌으로 개발을 할 예정이다. 정보수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도시는 연담화 기능이라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철도역을 중심으로 따닥따닥 붙어서 도시가 연결되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곳은 앞으로 이러한 시설들, 괜찮은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안중역을 중심으로 오늘의 주인공이신 사연을 작성하신 그분, 그 주택으로부터의 거리를 따져보니 직선거리가 3km가 넘어가요. 도보권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거리가 될 것 같고요. 자, 화양지구 내에서도 사실 중심상업지구라고 하는 이곳과 1km가 넘게 떨어져 있는 모습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도보로 한 20분 정도가 걸리는 거리가 될 것 같고, 여기 가까운 지역에 상업지가 배정은 되겠지만 중심상업지로부터는 굉장히 좀 거리가 있다. 자, 평택 안중역을 중심으로 앞으로 사실 괜찮은 시설들, 문화적으로 엄청난 혜택이 들어가는 그것들이 이쪽 일대로 많이 포진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복합중심지구라고 쓰여져 있는 이곳, 앞에 상업지, 그 뒤쪽에 주상복합 엄청나게 때려 지을 것 같고요. 이곳을 중심으로 평택 안중 쪽은 판이 짜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오늘 사연 주신 분 같은 경우에 혹시나 이번 구입한 집을 매도가 가능하다라고 하신다면 파셔서 안중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어떨까? 자산 증식이나 유지에는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보수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반면에 아이를 키움에 있어서 나는 자연이 좋고 공기 좋은 곳이 좋아,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것은 그닥 걱정거리가 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번에 분양받으신 이곳 괜찮은 조건이고 지역임에 틀림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자연이 그립고 자연에 사는 사람들은 도시가 그립기 마련인데, 어느 부분에 더 비중을 키울지, 아이를 키움에 있어서 어떤 게 더 우선순위가 될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오늘날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이거죠.
집값보다 비싼 분양가 11월 7,300가구 서울도 심지어 분양에 먹구름 끼고 있고요. 거래 절벽에 미분양 급증하고 있고 이렇게 쌓이는 미분양이 점점점 속도가 붙고 있으며 기간을 제법 길죠. 3년 6개월로 잡았을 때도 오늘날이 가장 위험하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집값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수요 공급인데 앞으로 이렇게 3기 신도시 등 엄청난 택지 공급을 약속을 했고 이번 윤석열 정권에서 처음으로 김포 쪽에 또 엄청난 신도시를 만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집값이 폭락될 것을 예상을 했고요. 미분양이 속출될 것을 예상을 정보수는 약 1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다주택자 기회 지금부터 시작, 청약통장 필요 없다, 집값공포 시나리오, 머스크의 예언, 일본 인구 감소로 사라진다,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도 경고를 했었죠.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짐덩어리가 될 수 있는 부동산 앞으로 6개월이 골든타임이다. 주택가격 하락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금리 인상은 주택가격 하락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 번 누차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를 입증하듯 22년 11월 10일에 규제지역 서울과 연접한 곳 4개 이외에 모두 다 해제시키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오늘날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사연 주신 분에게 제가 조심스럽게 권면드리는 바는 분양받으신 가격보다도 오히려 더 떨어진 가격으로 시세가 유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자녀를 키움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둘지 자산 증식이나 유지를 위해서 우선순위를 둘지 거주를 목적으로 우선순위를 둘지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현명하게 검토해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정해진 미래 시장의 기회라는 책, 서울대 조영태 교수님께서 쓰신 책이 되겠는데 그 목차만 보더라도 앞으로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암울합니다. 인구는 급속도로 감소하고 집은 엄청나게 많이 짓고 집을 많이 짓는다고 이미 약속해서 땅 매입을 위해서 32조라는 돈을 풀고 있고 그 돈이 풀리면 또다시 땅값이나 집값이 폭등할 걸로 예상을 했으나 오늘날은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애기 울음소리가 도시마다 끊어지기 시작을 하고 노인들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 결과로 생산성이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죠. 허나 정고수 이렇게 감히 말씀드려볼게요. 부동산 미래는 앞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이라 하더라도 기회는 반드시 올 수밖에 없다. 그 중심에 대한민국의 판을 짜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있고 더 나아가서 철도라는 그 테마, 그 부분에 답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상담 필요하신 분은 1대1 상담 적극 활용해 보시기를 권면드리며 이 시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고수였습니다. 안녕.